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에 빠졌거나 아니면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의 느낌? 그때의 그 설렘을 기억하세요? 저는 요새 그 설렘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또 수다를 떨고 싶고 왠지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행복해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새롭게 눈을 떠서 예배의 단맛을 정말 새롭게 누리고 있는데요. 놀라셨죠? 낚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과의 만남, 첫 만남을 기억하면 그 설렘을 기억하면 신앙생활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파이팅 넘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전 항상 어떤 행사나 간증 집회 다닐 때 참 감사한 게 그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새록새록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래서 저한테 이 일을 시키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자, 오늘 왠지 이분은요 그 순수한 영혼, 물론 본인이 들으면 좀 오글거리겠지만 늘 매일 새롭게 순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딸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는 약간 말썽을 안 부리는 딸 같기도 하고 늘 설레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제 후배기도 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국민요정 남편이 이럽디다. 개그우먼 정경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호감이나 친분이 있으면 사설이 길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뒤에 남편이 그럽디다 잘 넣어주셨어요. 그럼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네.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줌마 개그의 달인 그녀가 떴다. KBS 공채 20기 개그우먼 정경미.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그녀. 개그우먼 정경미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후면이 먼저 된 친구가 있었어요. 삶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봐볼까? SBS는 서류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얼굴이 어떻다고. 감독님이 둘을 불렀어요. 윤영민 씨가 그 콘서트를 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일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뇌가 좀 이렇게 혈관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크게 한번 받으셨어요. 사람이 한 10년 아프니까 빚이 엄청나요.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건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된다. 사실 품절녀입니다. 우리 정경미 씨가. 네. 지금 이렇게 외관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굉장히- 보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웃음소리에서 이제 느껴집니다. 많이 놨구나. 이제 긴장감. 굉장히 편안하네. 우리 정경미 씨가 사실 그 라디오에서는 제가 네. 몇 번 이렇게 오가면서 부딪힌 적이 있는데 저랑은 좀 그라운드가 달랐어요. KBS 그라운드에서 좀 오래 뛰셨죠. 네, 저는 그때 제가 보면서 되게 팬이었어요. 진짜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개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약간 놓지 않으면서 그 여성성을 가지고 가면서 말로 이렇게 탁탁 치는데 세련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 이국주 씨처럼 못하니까. 나는 뭔지 알 그렇게 것 같아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근데 국주 되게 씨?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신인 때부터 그리고 뭐 개그맨 되기 전부터 제가 선배님을 늘 배웠거든요. 진짜? 예, 그러면서 저 선배님은 책을 몇 권을 읽는데 옛날에 뭐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고 이제 안 예. 읽어요. 좋은 게 없더라고. 끊었어요. 그래서 예. 늘 선배님을 검색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선배님 뭐 여러 선배님도 그랬지만 선배님 나이에 뭘 했고 이랬으면 제가 그 나이 되면 나도 뭘 하고 있겠지 이런 검색을 하면서 예. 꿈을 키워왔죠. 어머, 이 여자끼리 이게 무슨 부질없는 검색이래. 근데 진짜 반갑네요. 그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감사하고. 자, 우리 정경미 씨를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요런 거 재밌어. 이게 부산에서 태어나셨군요. 예.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예, 졸업은 못했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시채널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고. 예.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2005년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데뷔하게 됩니다. 2007년에 디지털 싱글 앨범이죠. 이거 왜 넣었대요? 우린 이런 거 파요. 이런 거 팝니다. 정말 기억하기 미스티 싫어요. 레인입니다. 의미심장해. 안개비인데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보이질 않아. 제목을 잘 지어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솔로 데뷔를 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다재다능해요. 2011년입니다.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여자 최우수상
이거는 거의 대상에 버금가는 상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개그 우수상을 수상한 데에 이어서 2014년에는요.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을 많이 받았죠. 사실 이렇게 소개할 때나 수상 이력이 나오지 네. 내가 그거를 써가지고 다닐 순 없거든. 맞아요. 이거 좀 자랑할 건데. 그래, 이런 거 좋아. 명찰도 할 수 없고. 맞아요. 네. 사실 상은요 이렇게 받을 때도 기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굴비 엮듯이 쫙 나올 때 잘못 살진 않았어. 너무 기뻤죠. 네, 너무 기뻤어요. 예, 상을 한 번씩 수상할 때마다. 네, 사실은 그 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해마다 그 연예대상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때 이제 2005년에 데뷔를 하고 2011년도에 상을 받았을 때 6년 동안은 맞아. 예, 나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계속 밀리더라고요. 데뷔를 2006년에 했구나. 네, 2005년도에. 2005년에. 예. 어떻게 개그우먼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달란트를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뭐 옛날에는 암송 대회 이런 것도 하는 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성인 퀴즈 대회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많이 그래, 없어졌는데. 그게 아쉬워. 예, 그리고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중고등학교 축제 이러면 친구들 초청잔치 해가지고 하고. 적극적이었구나. 예, 저는 정말 일주일에 거의 교회 살으라 그러면은 살 정도로 그랬구나. 정말 행복했어요. 중고등학교 때가. 그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곡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좀 얌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활동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있는 엄마는 교회에서 얘가 이런 생활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집에서 얌전했구나. 예, 집에서는 얌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이제 집사님들이 딸내미가 뭐 하는데 교회에서 한번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라. 아 진짜. 예, 엄마는 맨날 이제 일하시니까. 그래서 와보니까 내 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집에서 보는 거예요. 형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예, 집에서는 그냥 얌전하게 막내딸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오면은 그렇구나. 이중 생활의 그 묘미가. 그렇죠. 굉장하죠. 예. 그러다가 네. 이제 교회에서 한번 부산 시내에서 성극 대회를 했었어요. 예, 저희가 성극하면 주로 무슨 역할 맡아요? 이제 주인공 역할들은 거의 보면은 핍박받는 네, 그죠, 친구. 그죠. 야 예수님이 있나 한번 네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보여줘 막 이런 네. 이제 주인공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핍박받는 친구. 네. 그럼 저는 옆에서 이제 야 핍박하는 예. 도와주는 예. 정의의 사도. 아니 핍박하는 애. 야! 이 사과 같은 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멜빵 바지 한쪽 내리고 칼을 이렇게 그 사과 이렇게 깎으면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나 한번 보자야 막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맛깔나게 하는구나. 네. 핍박하는 역할을. 그랬는데 네. 그 대회에서 성극 대회에서 저를 여우 주연상을 준 거예요. 아 이거 조연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쁜 앤데 진짜 너무 연결 잘했다. 예, 성극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를 줘야 되는데 물론 얘가 나중에는 회개를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쪽이 내 길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너무 재밌다. 아,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배우 쪽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예. 배우 쪽으로 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배우로 하기에는 우리가 약간 2% 부족한 또 느낌이 맞습니다. 이제, 이쁘긴 이쁜데 그때는 더 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많이 또 많이 이제 된 정리가 건데, 된 거. 그때는 우리 이쁘게 잘 정리가 됐네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런지. 저도 그때 데뷔하면 안 된 얼굴이었어요. 아. 네, 그때 몰랐어요. 그때 데뷔해도 되는 얼굴인 줄 알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데뷔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40이 훌쩍 넘었네요. 이제 신인 얼굴이 완성이 됐는데.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때가 있구나. 근데 남들보다 저희가 20년 뒤에. 근데 정경미 씨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너무 예쁘고 참한 느낌? 말 잘 지금은 듣는. 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배우들 포스는 앵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당시에 전도사님 저한테 너 개그우먼 한번 해보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그랬구나. 어릴 때. 근데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흘렸죠. 그땐 꿈이 뭐였어요? 그때 이제 여배우였죠. 멜로 여배우나 이런 사람 여배우였는데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점점. 연극영화과를 가기는 갔어요. 국민대. 들어갔는데 네, 어렵게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사실은 연기를 하기에는 뭐 외모적인 것도 그렇지만 저희 집안이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도 사실 한 학기를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해서 돈을 벌고 다음 학기 또 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꾸고 했는데 그랬구나. 그 삶에 또 이제 극단을 들어간다 그러기에는 어머니가 또 혼자 계시는데 그쵸. 계신 어머니한테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제 주변의 친구가 대학 친구가 개그맨이 먼저 된 친구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친구 이렇게 바라보는데 삶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럼 나도 한번 그때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도 떠오르고 예. 시험을 한번 봐볼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보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 뭘로 봤어요, 시험? 아, 이게 제일 그때, 쑥스러운 건데. 이제 제일 처음 해봤을 때가 제가 2002년도부터 봤거든요. 아, 그러면 예. 떨어지기도 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예, 한 한 일곱, 번에 여덟 붙은 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진짜? 예. 야, 이것도 간증의 역사인데 거의.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개그했을 때 2002년도라서 월드컵이라서 네. 토크쇼처럼 이렇게 해서 월드컵 전사들 만난다. 근데 네. 그때 당시 월드컵 선수들 보면은 앞에 다 수식어가 붙었어요. 네. 진공청소기 김남희 선수 이러면은 김남희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공청소기가 한 대 나와가지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미손 이러면 거미 한 마리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막. 아이디어 참신한데? 네. 근데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그랬구나. 그렇게 무르익어 갔구나. 네. 그래서 KBS는 3번 떨어지고요. 다른 방송국도 봤어요? MBC 2번 떨어지고요. 진짜요? SBS는 서류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거 정말 서류? 기분이 나쁜 거야. 서류 뭐야? 내 얼굴이 어떻다고. 예뻐서 떨어뜨린 거야. 아니 그때까지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예뻤던 거야. 왜냐면 얌전해 보였나? 상태가 그때는 개그맨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이 얼굴을 보면 빵 터져야 되거든. 아 그건 아니어서 그래서 예. 예뻤던 거야.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계속 떨어졌죠. 그럼. 계속 아, 떨어지고. 그랬구나. 우리 직속 후배 될 뻔했네. 예. 2005년도에 어렵게 붙었죠. 그래서 늘 기도했던 게 이제 가면은 믿음의 동역자 한 명만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동기 중에 여자 중에 이제 신고은 씨라고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뭐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근데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뭐 이제 캐릭터 강한 친구들은 먼저 개그 콘서트에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먼저 스카웃 되고 막. 근데 저랑 아우, 그 캐스팅. 예, 신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냥 평범하니까 어떤 걸 해도 잘 안 되니까 계속 둘이서 맨날 커피 심부름하고 구석에 앉아서 아이디어 짜고 맞아. 예, 그랬었거든요. 그런 그러다 삶이 있죠. 한 10개월 만에 어. 이제 신고은 씨랑 새 코너를 짜서 어. 그 코너는 아마 지금도 생각나는 게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났던 코너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문화살롱이라고 아우, 여자들이 알죠. 미스 정선생 영어교실에 미스 정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드는 조기교육 방법 말고 일상생활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온 가족이 영어 생활하 집에서는 무조건 영어로 대화하세요. 그러면 영어가 많이 느나요? 아니요. 온 가족이 대화가 없어집니다. 뭐 말이 아니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정경미 씨를 예의주시해서 보게 됐고 그런 분들이 많을걸요. 이제 슬슬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게 기도로 준비를 했던 작품이었구나. 그리고 둘이서 이제 어린 마음에 검사를 맡았는데 그 개그 콘서트는 검사가 막 개그맨들 다 모여 있고 PD들 다 맞아, 있고 맞아. 작가들 다 있는 데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맞아. 방송보다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고 둘이 기도하고 잘해보자. 뭐 떨어져도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코너를 검사 맡았는데 PD님이 이런 코너를 짜오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녹화 뜨자고. 멋있다. 또 다시 옥상 올라가 또 기도했죠. 감사기도, 감사하다고. 맞아요. 예.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 아까 이제 잠깐 홀어머니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버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계속 좀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큰 병은 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어릴 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뇌가 좀 이렇게 혈관이 안 좋으셔가지고 뇌 수술을 크게 한번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엄마한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슬슬 예수님을 안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고 어머니가 매달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명이 연장이 됐죠. 그리고 살다가 또 이제 뭐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술을 좋아하시고 하면서 위암이 왔다가 위암이 이제 간암까지 가시고 그래서 거진 한 10년을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의 아빠는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랬구나. 늘 조마조마한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어린 어머니가- 마음에 그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게 참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그죠. 이게 계속 아프다 보면은 사람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네, 보호자들은 가족이. 특히 또 현실을 네. 또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14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갓 40이신 거예요. 저희 또래 이제 좀 진짜. 그 아픔을 이제 엄마가 아. 되니까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치. 예. 딸들은 반드시 엄마가 되면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인 것 같아요. 엄마의 이 힘듦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가족이 믿을 사람은 없고 사람이 한 10년 아프니까 빚이 엄청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큰 수술은 큰 수술을 받고 하니까 빚은 많고 매달릴 곳은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네. 가족 셋이. 맞아요. 그래서 이분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만나면은 뭐 저희가 가정끼리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건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된다. 네네. 예. 근데 신기하죠. 근데 참 막막한데 막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예배 후에 왜 기쁨이 차오르는지 그게 정말 해결된 게 신기해요. 없더라도. 네, 똑같은 상황인데 네. 이 마음의 기쁨은 달라요. 그리고 확신과 그죠, 네, 확신. 기쁨은 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붙잡고 가는 것 같아요. 다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설레고 기대하고 확신으로 바뀌는 그 짜릿한 믿음. 맞습니다. 네. 정경미 씨 가족이 아마 그때 가장 하나님과 순도 높은 만남을 갖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지금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그죠. 네. 절박할 때 가장 순도 높은 네.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늘 안 될 것 같으면서 다시 또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네. 옛날에 이혁재 씨가 나오셨을 때 그러더라고요. 꼴딱꼴딱 넘어갈 때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아우 살겠다. 또 꼴딱꼴딱 넘어갈 때 쪽 한 방울 주시면 그게 그렇게 달다고. 담비처럼. 네. 근데 가끔 한꺼번에 지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철없이.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뭐 시험도 그렇고 대학 시험도 입시도 그렇고 공채 시험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상황도 저한테 한 번에 다 주셨으면은 네네네. 저는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주면 네. 너는 나를 버릴 거다. 넌 내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니까 똑똑하다. 네. 예, 저는 당해보고 알았거든요. 그때 배우셨네. 다 그게 이게 학습법이 다 있지 않아요? 아, 내 딸 중에 얘 경미는 그렇게 중앙선 안 넘어도 다 알 애다. 얘는 한번 다쳐봐야. 근데 확실하게 각인이 되죠. 너무 이 양육 방식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양육 방식이란 제가 감히 상상을 못할. 그래서 늘 한 번에 다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저도 그래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자 고생하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딸이기 때문에 좀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고3 때 굉장히 특별한 서원 기도를 했다고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정보를. 예. 이게 늘 얘기할 때마다 이게 좀 참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예수님께 창피한데. 드리는 약속은 예. 이게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은 가야겠고 뭔지 궁금해. 대학은 가야겠고 뭐 성적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SFC라고 그 기독교 서클이 있어요. 아, 네. 예, 청소년들. 근데 그 친구들과 함께 늘 아침마다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등교하기 전에. 제가 그때 정말 갈급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고3 때 정도 되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모든 걸 놓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럴 저희 수 있죠. 오빠가 그럴 거면 모든 걸 다 놓고 좀 나가 계시라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거라고 그런 거예요. 오빠 멋있다. 예. 아직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애가.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좀 나가 계셨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무서움에 이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잠깐 내가 좀 숨 좀 숨을 쉬자. 쉬어야 되니까. 예. 나가 계셔서 그때는 그러니까 고3 때는 그 21살짜리 오빠가 도시락을 2개를 싸줬어요. 오빠 너무 멋있다. 아침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너무 안 되니까 대학은 가야겠는데 나는 세상에. 어찌됐던 간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우 주여. 나 이런데 대학은 가야 되는데 성적은 하나님 아시지 않냐. 그런 하나님 너무 좀 잘난 거겠지만 너무 욕심이겠지만 저 서울에 있는 연극영화과를 꼭 가고 싶습니다.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시면은
저 문화 선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 기도를 꽤 했어요. 고3 때. 거진했던 것 같아요. 맨날 아침에 가서. 그랬구나. 예. 근데 그걸 잘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문화 선교를 하셨어요. 하시고 지금 계시죠? 지금 사실 하시고 계신 거죠? 활동.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더 큰 문화 선교를 하기를 근데 바라시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더라고요. 한꺼번에 안 주시잖아요. 저도 그래. 저도 예, 한꺼번에 우리 안 줄 거예요, 콜링도- 하나님. 예. 콜링이 한꺼번에 안 와요.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막 험한 일 겪고 하나님 저는 캄보디아를 가야 됩니까? 어디 저한테 선교나 순교 원하시나요? 막 이제 이쯤 되면 그 뭔줄 알 것 같아. 알죠. 왜냐면 되게 오래도록 연예인 생활하다가 갑자기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목사님이 되고 막 선교지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연예인 되는 거 안 원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제 막 반항도 하고 난리도 치고 막 부정도 하다가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됐을 때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원하신 대로 데려다가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게 저의 어떤 그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시는 듯 현장에다 갖다 꽂으시더라고요. 선교는 아무나 하냐? 목회자는 아무나 하냐? 이러면서 하시듯이. 그래서 현장에서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경미 씨 지금 문화선교가 우리가 십자가 들고 이렇게 TV 나와서 어디로 뛰어드는. 어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네. 웃음을 주는 가운데 당신은 종교가 뭐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끝내주는 선교가 아닐까? 그거밖에 못해서. 늘. 아니 더 시킬 때 알아서 이제 예.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알아서 오시던데요. 캄보디아는 아니죠. 캄보디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모두 억지로 시키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 보자고요. 네.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믿고. 그래서 근데 너무 착하고 예뻐. 그치 막 어린 마음에 가서 문화선교 하겠다고. 아니 나도 저도 서원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간증하겠다고. 그렇게 쓰시더라고. 간증.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에 권세, 입에 권세가 있는데. 입에 권세가. 예,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원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야 하시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시키신 것 같아요. 그 서원기도를 나오도록. 그렇게 오래도록 어린 마음에 매일 아침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그게 보통 절박함이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주신 걸 지나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땐 몰라도.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뒤로는 사실 이제 살면서 연예인도 되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제 그럴 때일수록 더 매달려야 되는데 삶이 그렇게 안 뭔지 알죠.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얼마 전에 제가 아이 가지기 전에 오나미 씨와 함께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게 40일 새벽 기도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래? 그랬더니 흔쾌히 선배님 같이 합시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40일을 다니면서 나도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 결혼했는데 예쁜 새 아가가 갖고 싶어요. 아유, 했더니 정말 그 새벽 기도 끝나기 전에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서는 특히 예민하게 우리랑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또 그쵸. 가고 싶어요. 배우자 기도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이제 기도로 만들어진 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실은 처음 뭐 얘기하지만 후배들 위해서 기도해주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상하게. 이렇게 어렴풋이 기도한 대로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한 아직까지는 좀 배우자가. 멀었는데 늘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기도 중에 하나가 제 남편 찬양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노래를 노래 너무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윤영빈 씨가 크리스찬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집 전체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예. 네, 뭐 군대에 있을 때 잠깐 나갔거나 어릴 때 잠깐 나갔거나 이런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면서 처음에 이제 호감 잘 보이기 위해서 몇 번 이제 따라 나가고. 남자들은 다 왜 그렇게 시작하지 거의? 지금은 그냥 너 종교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기독교입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네, 아직 뜨겁게 그거는 만나거나.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실 문제니까 네. 지금 이 삶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윤영빈 씨가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딱 네. 뭔가 테두리를 쳐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주변에 저도 처음, 기도를 네, 하니까. 만났을 때부터 좀 어땠어요? 설렜어요? 아니면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제 슬슬 이제 연애 스토리로 들어가 보죠. 제가 한 10년 전이라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아니 그래도 새 느낌을 찾으려면 옛 추억을 회상해 보긴 해야 돼. 눈에 띄었던 남자인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어떤 개그맨 중에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네, 뭐 외모도 훌륭했겠죠. 그때 당시에. 좀 매력적인 외모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무대에서 뭐 그 당시에 바람을 잡았는데 개그콘 사전 MC.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걸 보면은 멋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카리스마 있고. 네. 그래서 그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먼저. 누가 먼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한 형비 씨였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제가 먼저 오빠에게 호감을 보였기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고 오빠도 호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래, 먼저인 것 그런 거는 같아요. 사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떤? 예? 그런 왜 이렇게 서로 사내 연애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남자 여자로 다가가기 힘든 세상이야 거기가. 근데 어떻게 뭐가 신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제 신봉선 씨가 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동선이 맨날 동리회. 네,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신봉선 씨가 이렇게 일부러 오빠를 불러내주거나 이러면 같이 만나고 그러다 이제 호감이 있으니까 단둘이 한 번씩 만나고 데이트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습실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 그런 게 짜릿한 네, 거야. 그때 당시에 서로 이렇게 문자 보내거나 사람들 없을 때 뒤에 손 한번 잡고 지나가거나 대박. 네, 이런 그게 거. 짜릿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약간 KBS가 엄격하지 않았어요? 엄격했죠. 근데 네. 이제 그날 선배가 아니니까 동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랬구나.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야, 근데 사실 연애가 8년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도 살짝 얘기했듯이 그 유지한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했는데 뭐 이렇게 위기 같은 건 오지 않았었어요? 둘만의 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둘만의 위기는 없었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겨울 콘서트 감독님이 이제 사귄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둘을 불렀어요. 네. 둘을 불러서 너네 이렇게 사내 연애를 하는데 혹시나 안 되면 너네 어떡하려 그러냐. 아,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순간 저도 약간 놀랐어요. 근데 윤영민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개그 콘서트를 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일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어. 근데 그 말에 멋있는데? 괜찮지, 네, 괜찮지.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이 남자 참 괜찮다. 말 한마디라도. 네. 그랬구나. 지가 안 나갈지언정 그래도 말이라도. 네, 성정이 자기가 나갈 성정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공개가 됐어요. 네. 그게. 이때부터는 엄청난 현실의 무게가 이제 다가옵니다. 공개 연애는 연예인들이 사실 굉장히 피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는 네. 공개 연애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것저것 노는 게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크더라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엄마는 여자가 이렇게 공개됐다가 연예인이 나중에 혹시나 헤어지면 너 어떡하려고 이러니. 그럴 수도 있죠, 엄마는. 예,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은 안 하고 내 딸은 나이는 들어가고 그냥 고민이 참 많으셨어요. 그죠. 네, 그것도 근데다가 매주 국민요정 네. 정경미 사랑한다. 네. 포에버 정경미 포에버.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팁을 얻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남편을 이제 신앙으로 잘 이끄는 법. 제가 네. 좀 얻고 싶은데 제가 좀 얻어야 되는 건데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결혼을 약속하면 또 결혼과 동시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런 건 남편이요? 문제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하시죠? 교회를 안 나가죠. 네, 안 나가죠. 기도 안 제목이구나. 나가고, 예. 그래서 전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남자친구 못 만나고 후배들이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해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확고합니다. 믿는 남자 만나라. 안 된다. 무조건 믿는 남자를 만나야지. 에이, 네, 그렇게 근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이걸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아마 다들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윤영빈 씨에겐 또 윤영빈 씨의 시간표가 따로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늘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언젠간 찬양 인도할 거라는 에이, 그럼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네, 윤영빈 씨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에 와주실지 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얼마 전에 하하랑 결혼한 별을 만났는데 네네. 별 표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 지금. 아, 그런데 진짜. 어떨 때 제일 든든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좀 솟구쳐요? 결혼한 지는 한 지금 2년,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됐으니까. 그냥 묵묵하게 왜 오빠가 그 부산에 공연장을 하면서 3년을 부산을 내려갔어요, 주말마다. 근데 되게 힘들잖아요. 뭐 기차를 타고 가서 공연을 계속하고 또 다시 평일에 와서 스케줄을 한다는 게. 근데 단 한 번도 힘들어라고 물어봤을 때 힘들단 얘기를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피곤하단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듬직하네. 되게 나를 많이 생각해주고 내가 혹시나 걱정할까봐 이 남자가 자기가 가장이라고 신경 쓰는구나. 그래, 남자는 좀 그럴 때 좀 든든함이 네. 있죠. 이번 코너는 좀 짐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좀 어글거리겠지만 네. 일단 봐볼까요? 예, 한번 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해하는 꼭지입니다. 예. 어떤 얘기를 네. 했을까? 결혼하고 보니까 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고 또 아내로 또 아이의 엄마로 또 가족으로 내가 평생 함께 갈 동반자로 참 잘 선택했다. 참 잘 나한테 와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뭐가? 기부를 해도 아무 말을 안 해도 네, 늘 응원해 주니까 사실 남자한테는 그거만큼 또 큰 힘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 낳고 요즘에 어떻게 많이 도와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남편인지는 모르겠어서 많이는 못 도와줘요. 좀 부끄럽지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아이랑 놀고 싶어서 같이 놀아주려고는 하죠. 네. 여보, 이렇게 또 영상으로 편지를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뭐 나야 늘 정말 고맙고 늘 미안하기도 하고 또 늘 참 감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보다 더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앞으로 잘 살자.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여보는 지금 정말 100점 만점에 한 150점, 200점 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잘하는 그런 남편이 될게요. 그리고 우리 준이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고 우리 세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해요.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진짜 100점 만점에 150점 하면은 약간 네. 수줍어하는 만도 한데 넙죽 받으셨습니다. 안 해, 잘 알아. 이러면서. 알아요. 근데 안정된 구도가 딱 느껴지네요. 그리고 기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 진짜 네. 와닿았는데 얼마 전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또 선뜻 기부를 하셨다고. 네. 예, 그래서 왕따 방지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부부가 서로 이상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기부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뭐 금전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음. 뭐 좋은 일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네. 별다르게 자신이 이렇게 할 말이 없지만 뭔가 일을 계속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내비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을 매년마다 하나씩 뭐 만들더라고요. 소극장도 진짜 홍대에 소극장을 만드셨죠? 네, 부산 소극장 있죠, 네. 홍대 소극장 있죠. 새죠, 새. 네네. 격투기 하죠, 음반 하죠.
막 많아요. 이 외에도 뭐 에너지가 부수적인 좋다. 것도, 네. 체력이 되니까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벌어야지 예, 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아, 근데 본인도 계속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또 수익을 네. 내니까 서로 잘 굴러가는 톱니바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진짜로 너무 보기 좋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부부. 신앙진이 더 깊어지게 된 계기, 좀 더 뜨거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전 들었거든요. 저는 그 연예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뭐 대학을 오고 나서도 제가 생활해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다가오는 이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지. 아까 예. 제가 살짝 궁금했어요, 예. 그게.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나 또 주일 되면 또 가서 무릎 꿇고. 그쵸. 예. 그건 너무 이해하죠. 네, 예. 그 생활을 이제 반복해오고 있다가 제가 개그맨 되고 나서도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성미 선배님이 캐나다에 계시다가 네네.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우리 개콘 아이들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때가 그때구나. 네. 그러면서 저는 개그맨이 되고 나서 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선배가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길을 같이 먼저 걸어가신 선배님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그 선배님이 사실 선배님이 되기도 바랬고요. 아, 네. 저는 이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제가 바빴습니다. 근데 네. 이성미 선배님이라는 선물이 툭 오면서 아, 너무 좋죠, 이성미 씨. 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이성미 씨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엄청 무서워한 그 상태로 캐나다를 가셨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를 가시고 그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오셨는데 완전히 이제 서로가 그 하나님 안에서 교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선물을 기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맞아. 여기저기서. 이성미 씨가 지금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이 연예계 후배들한테. 그래서 정경미 씨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쉽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닌데 예, 오늘 다가오셨네요. 오늘 화면으로 예? 다가오셨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진짜요? 처음에 그냥 개그맨들 후배들하고 연결이 돼서 권재관, 김경아, 정경미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후배 아이들을 이제 같이 만나서 하자회라는 걸 한번 하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자들 있는 친구 그리고 뭐든지 하자 뭐 이래가지고 하자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마침 그 개콘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있었다가 이제 제가 와서 같이 모이면서 정들기 시작했죠. 그때 정경미 씨를 처음 만났어요. 살갑다 그러죠. 예, 선배님 그러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너무 살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후배들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그리고 애써 살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참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 잘 섬기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옆에 후배들한테 잘 챙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거더라고. 건강 잃으니까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라는 허무함이 생겼었거든. 그러니까는 아프지 말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그리고 후배가 있어서 참 행복해. 그리고 늘 나 뭐 챙겨줘서 되게 고맙고 지난번에도 낼름 잘 받아 먹었어. 고맙고 그리고 옆에 선이도 잘 이겨내서 기특하고 우리 개그맨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 안에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하는 건 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기쁘면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달려와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고 싶고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리고 많이 너만 기억할게. 선물 준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역시. 아,
너무 사랑해요. 예, 아유, 너무 예. 사랑해. 아유 눈물이 나오지. 이런 아유 세상에 이런 나오지. 선물을 예,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이 진짜 예. 저희도 막 보면서 뭉클해가지고 저도 네. 그 주님이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풍요롭게 해주시는지를 이성미 씨와 저희 모두의 관계를 통해서 늘 증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너무 힘든 연예인들이 많은데 맞아요. 말은 못하는데 다 이렇게 엮어주시는 게 예. 어떠셨어요? 인터뷰 보시고 너무 놀랐고 찡하다. 예 감사하고 새해 선물을 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 좋아하는 거. 너 뭐 보냈니? 부담된다. 나는 아니 그리고 이게 때 되면 꽃감이라도 보내야 되나? 나는 어떡하지? 난 그동안 상황 어렵다고 너무 외면하고 살았다. 때 되면은 막 이렇게 그냥 생각이 나요. 예, 생각나고 또 너무 또 챙겨주시고 경미야 요즘 바쁘니 이렇게 또 얘기해주시고 이러면은 그 화요 연합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연예인 연합 예배에 참석해요? 가다가 이제 애 낳고 뭐 아, 하고 그랬구나. 못 가는데 요즘은 한 번씩 가끔 가면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이성미 선배님이 이젠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니? 그래서 예 언니 가야죠. 갔어. 그랬더니 정말 뭐 하나 싶은 연예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뜨겁더라고. 많아요. 너무 뜨거워요. 그때 한 200명 모여 계시던데요. 예. 그리고 너무 자기가 자기 일도 바쁜데 다들 예, 맞아요. 나와가지고 봉사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기뻐요. 예. 정말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정답 알아가는 재미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은 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또 보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저는 뭐 기도 제목 그거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신앙생활. 역시. 네. 그거는 차례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잘 고르셨어요. 혹시나 네. 한번 확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까봐 아, 그냥 이제 그래도 되는데 네네네. 그래도 되는데 네.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죠. 네. 이 비를 피해가고 싶은데 네. 근데 맞아야 될 땐 맞게 되는데 그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르면서 느끼는 대충 아는 척하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훅 들어오실 땐 훅 들어오실 텐데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거기 엄청난 아멘. 기쁨들이 있어요. 네, 감동이 있고. 가급적이면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탈하게 네. 순리적으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뭐 수다 떠는 느낌으로 동생 만나서 저도요. 얘기하는 느낌으로 이게 네. 그냥 약간 그냥 이 카메라와 이것만 좀 불편할 뿐이지 네 그냥 아주 편안하게 네. 네, 놀다 가는 좋았어요. 것 같아요. 예. 그 정경미 씨 앞으로의 활동도 되게 기대가 되고 사실 라디오를 통해서도 정경미 씨의 매력이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버금가는 드라마나 뭐 영화나 코미디나 각종 장르마다 하나님이 정경미 씨를 문화 선교의 주역으로 써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삶을 누리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